결론은 2년차 초보 투자자 아닌 거 보지 마. 그냥 보지 마. 인 것만 찾아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공부가 점진적으로 커진다. 직전도 찾고 더 커진다. 신고가 종목도 공부하고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없어. 이 두 가지만 꼭 지켜주시면 처음 단계의 기준치 2개 정도는 잡을 수 있겠네요. 사업회사의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하면서 그 사업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현물출자해서 OCI 홀딩스의 지분을 가져가야지 자기의 지분 강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OCI가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뭐 어떨지 그거는 시장에 맡겨져 있지만 그쪽의 주식을 오너가 현물출자하고 공개 매수를 통해서 OCI 홀딩스로 지분 강화를 할 것이다 까지는 우리가 아주 과거에 이런 인적 분할을 하는 종목에서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세금 관련돼서 우리 많이 주의를 했잖아. 이런 거 부채한도 협상하면서 깎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진짜 컸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이제 우려감을 현실적으로 나타낼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들 다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OCI도 분할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겠다. 태양광 관련 섹터의 대장과 부대장, 쫄병 한 3종목, 풍력 관련 섹터의 대장, 부대장, 쫄병 한 3종목 이 정도 해가지고 요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아, 죽을 뻔했네. 아,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몽당님. 안녕하세요. 네, 몽당님 반갑습니다. 왜? 뭐하고 계셨나요? 왜 이렇게 자주 와요?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서. 아, 오늘 월말이군요. 5월에 31일 맞습니다. 장마감 영상을 또 찍게 됐네요. 똑같은 루틴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 주말에 우리가 8888 이벤트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하나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대표님이 이번에 아너소사이어티 1억 기부하시면서 우리 회원분들과 여러분들과 다 함께 동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그 사이트인데요. 똑같습니다. 들어가셔서 눌러주시고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소액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고 마음도 뿌듯하게 그리고 나중에 세액 공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순서에 따라 쭉 기부를 동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은 이름부터 쓰는 게 아니고 인증을 하고 이름을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부터 볼까요? 우리는 탑다운 전략자들이니까. 자, 61선과 121선이 역배열로 2021년 9월달에 꺾여 내려갔고 2023년 1월 중순 중장기가 정배열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 오늘 2577 마이너스 0.32%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누군가는 이거 여기 꺾이고 딱 꺾이는 변곡이야. 누군가는 이거 추세잖아.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별다르게 추세를 바꿔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양쪽이 다 있겠죠. 근데 변곡이 발생하는 건 그 당시에 아는 게 아니라고 항상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나고 나니 변곡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추세로서는 여전히 외국인은 거래소를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 중에는 고가가 2596.3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600을 찍는다는 뷰, 추세적인 상승의 뷰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아직까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시장의 이제 흐름이 반도체로 조금 쏠려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느 쪽으로 흐를 수 있느냐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볼 때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0.64% 상승 마감했고 856.94입니다. 여전히
중장기선 위에서 며칠째 거래를 이어가면서 단기선이 막 꽈배기가 틀어져 있지만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펼쳐지면 다시 정배열되는 거죠. 개인들은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라인에 코스닥 상위주들이 조금만 힘을 내면 코스닥도 다시 한번 정배열 초입 구간을 만들 수 있겠네요. 결론은 변곡이라고 지금 내가 고민해서 막 떨고 있다기보다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추세 속에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먼저 한번 보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1.24%. 자, 이 정도 상승과 하락인데요. 어제 올라간 정도 그대로 빼는 듯한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7자가 보이는 모습이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 오늘 매매가 어땠나요? 오늘도 190만 주 매수로 대응했네요. 결론적으로 5월 24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된 이 추세가 진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 정도. LG에너지솔루션이 3.28%. 오늘 2차전지 관련 섹터의 시가총액 큰 종목들.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에서는 에코형제들이 3%대 상승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외인기관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네요. 근데 그 전에 중장기는 정배열인가요? 네, 정배열입니다. 단기선이 틀어져서 내려갔지만 그동안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5일선, 11선, 21선 다 틀어 올려지면서 다시 한번 또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하이닉스 2거래일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네요. 하이닉스의 수급은 외인은 지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개인 쪽에서 조금씩 차익을 보내고 있는 와중이네요.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재료도 엔비디아의 재료. 그러면 엔비디아의 추세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오랜만에 미국장, 지난 주말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미국장 차트 열어서 한번 대장주의 움직임을 한번 봤는데요. 여전히 미국도 AI 반도체에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추세가 좋았고, 하나의 특징점은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까지 시장을 끌었던 엑슨모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하락을 가져가는, 좀 둔탁해지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국장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아직까지도 추세적 상승이 많이 약화됐다 이런 이미지로 보기에는 조금 약하죠. 너무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도 정상적이다. 이 정도 룸인 것 같습니다. 단 반도체 다운 사이클 하에 개별 이슈에 따라서 강력하게 올라갔던 폭은 그 개별 이슈가 약화가 되면은 그대로 비슷한 평균선으로 회귀할 수 있으니 그것들은 조금 주의하자. 바이오 3반은 좀 조용했고요. SDI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상승률로 정렬을 했을 시 1위는 한진칼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봤네요. 하나, 둘. 어제와 오늘의 이틀간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데요. 재료는 이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에 대해서 합병을 지금 이제 외부에서 좀 불허하는 듯한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진칼의 지분을 10%나 갖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시장에 노출이 어제, 오늘 이틀간 되면서 그에 대한 이슈를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네요. 자, 그런 거죠.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저기 투자해놨던 거 다 이제 매각하면서 세수에 대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화할 수 있는 이런 공공의 라인의 기업 같은 것도 민간화하려고 하고 이런 기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종목 OCI 홀딩스가 4%. 보세요. 한동안 쭉 정지, 그 다음에 어제 거래 재개, 오늘 이틀의 상승입니다. OCI 홀딩스는 원래 OCI가 인적 분할을 해서 사업회사인 OCI와 지금 뒤주격의 OCI 홀딩스로 분리가 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인적 분할이 됐을 때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몇몇 종목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업회사의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하면서 그 사업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는 그 주식을 현물 출자해서 OCI 홀딩스의 지분을 가져가야지 자기의 지분 강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OCI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어떨지 그거는 시장에 맡겨져 있지만 그쪽의 주식을 오너가 현물 출자하고 공개 매수를 통해서 OCI 홀딩스로 지분 강화를 할 것이다 까지는 우리가 아주 과거에
이런 인적 분할을 하는 종목에서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OCI 홀딩스가 이제 폴리실리콘에 관련된 사업군을 이제 영위를 할 것 같고요. OCI는 반도체 소재나 2차전지, 이제 신소재 사업 쪽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에 포커싱을 할 것인지, 반도체나 2차전지 소재단의 신사업단으로 포커싱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거,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올인해서 자동차고 반도체고 막 신재생 에너지고 다 막 계속 거기다 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대고 있는 거는 우리 세금 관련돼서 우리 많이 주기로 했잖아. 이런 거 부채 한도 협상하면서 깎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진짜 컸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이제 우려감을 현실적으로 나타낼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OCI도 분할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겠다. 태양광 관련 섹터의 대장과 부대장, 쫄병 한 3종목, 풍력 관련 섹터의 대장, 부대장, 쫄병 한 3종목, 이 정도 해가지고 요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은 BGF 리테일 소매단인데요. 성수기를 돌입하고 있다. 이 정도의 플러스 에너지와 성수기인데 날씨가 비가 많이 오면 또 이미지가 깎일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매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이나 미국의 종목들, 월마트, 우리나라의 이마트 여러 가지 봤을 때 소매에 대한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좀 약해 보이네요. 그 정도 에너지인 것 같고요. 하락 정렬은 아모레 퍼시픽이 오늘 4% 빠졌네요. 자, 어제가 종가가 마이너스 3.6,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4.8.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이런 추세를 눈치를 딱 챌 수 있었다? 일단 중장기가 정배를 돌아섰는데 이격도를 좁혀 들어가면서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가 갑자기 음봉이 나오면서 개인이 물타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정도 에너지면은 지금 5월 초에 나왔던 61선과 121선의 역배열은 기정사실이다 라고 미리 알 수 있었고 그 전에 벌써 5월 21일 날 도장을 꽝 찍었어요. 종가 마이너스 8%.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결론은 2년차 초보 투자자 정배열 아닌 거 보지 마. 그냥 보지 마. 정배열인 것만 찾아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공부가 점진적으로 커진다. 정배열 되기 직전도 찾고 더 커진다. 신고가 종목도 공부하고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물타기는 내 인생에 없어. 이 두 가지만 꼭 지켜주시면 처음 단계에 기준치 2개 정도는 잡을 수 있겠네요. 한섬 소비재, 히트신라,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니까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지금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양쪽에서 으르렁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 200 안에서도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래대금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대금 1등과 2등인데요.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하락하면서 거래가 늘어났던 케이스. 그런데 이 하루만으로 반도체에 대한 에너지가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 조용했던 2차전지 관련 섹터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은 양선을 보이는 날이었다. 자, 코스모 신소재나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다 마찬가지네요. 상승률 3%의 거래대금 3위 쪼르륵 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와 포스코홀딩스까지 PM, 이수와 다 마찬가지네요. 특징적인 거는 LG전자가 어저께 이렇게 큰 종목이 종가 10% 상승했습니다. 큰 에너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0% 에너지가 나오기 직전에 중장기는 정배열이었습니까? 네. 어디서부터였냐면요. 1월 중순부터였어요. 여기서 중장기 정배열인데 단기선이 깨고 내려갔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그대로 시선을 이동해서요. 한쪽에 수급이 이것들을 받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중장기 선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그거는 다 상쇄돼서 지나갔네요. LG전자가 어저께 올라갔던 이유는 LG그룹의 앞으로 미래에 성장을 보여주는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커지면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MC넥스, 세코닉스, 파트론, 토비스 등등등 퓨런티어 이런 종목군들이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부각으로 움직임이 좋아졌다는 거죠. 결론은
가전에 대한 부분은 성장을 보이기보다는 관리가 되는 선에서 앞으로의 큰 에너지는 전장 부품에서 나온다. 그게 LG 그룹의 모토, 그 다음 삼성 디스플레이도 OLED 열심히 만들어서 자동차에 많이 실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엿볼 수 있겠네요. 다음 탑 30 시장입니다. 일단 쭉 봤을 때는 뭉침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 흐트러져 있어요. 최근 들어서 시장을 이끌어갔던 반도체 에너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약 바이오 에너지도 아니고, 둥글둥글하게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 첫 번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했어요. 보통은 인적 분할했을 때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자, 인적 분할. 회사가 둘로 쪼개져서 동시 상장. 그리고 이 양쪽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오너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해서 지분 관계가 정리가 된다. 보통은 사업회사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고 지주격의 회사가 내려가면서 오너 입장에서는 사업회사에 올라가서 여기를 높게 평가받고 그 에너지로 많은 다량의 지주격의 회사의 지분을 가져가는 게 원칙. 그런데 최근은 이런 관계가 원칙과 달리 움직이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 하는 거는 결론은 우리가 평생 인적 분할에 관련된 여러 종목군들을 경험할 텐데, 무조건 예외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예외와 원칙의 평균 확률과 통계를 따져봤을 때 보통은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경험적,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한다. 여기도 OCI 홀딩스처럼 그런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이상한 애들 많아요. 코드네이처, 얘는 초장기 하락하다가 지금 막 상한가를 갔는데요. 얘는 뭐 재무를 안 봐도 연속 적자일 거예요. 그러면 펄쉘 로직, 껍데기 기업에 나는 살아나고 싶어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양도를 하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으면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거나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에너지가 커지면서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원칙과 예외, 종목이 2,000개가 넘는다. 정배열 종목 보기도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기준을 세워놓으신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스테믹스가 세 번째인데 여기도 중장기 역배열 종목이네요. 최근에 액면병합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걸 팔고 있어요. 부동산도 좀 팔고 예전에 투자했던 주식도, 비상장 주식도 한번 팔면서 돈을 조금씩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네요.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사업에 대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성장이 돼서 매년 매출액이 늘고 매년 영업이익이 좋고 높은 영업이익을 구가하면서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면 남들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다. 그런 회사 정배열이더라. 그런 회사가 많이 추세를 움직이고 있더라. 그런데 나는 거기를 안 보고 이상한 데를 보고 있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 초보 투자자일수록 정배열만 본다. OCI 17%. 인적 분할 이후에 하루 이틀입니다. 원론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느낌은. 왜냐면 신설 사업회사는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여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너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그 다음 세코닉스 11%. 세코닉스 오늘의 상승률을 빼고 정고점 근처에 가 있는데 최근 들어 개인은 팔고 외인기관 들어오는데 전일 LG전자 리포트 나오면서 전장사업부분 퐁 했네. 나 카메라 모듈 내가 예전에는 잘 나갔어.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하면서 나 회사 잘 나갔다. 근데 거기가 막 쪼그라드니까 회사 차원에서 이걸 뭘로 충당을 하나 막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게 이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이겠죠. 그래서 MC넥스도 마찬가지고 파트론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업자들이 다 전장 부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어땠나요? MC넥스의 추이? 크게 부각은 못 봤는데 나 완전 정배열이다? 이런 느낌. 파트론? 나는 완전 정배열 아닌데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다? 나 61선 기울기가 꼬리를 올렸어. 나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거 알지? 이 상태면은 기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빨주노 5일선, 11선, 21선만 요 위에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버티면 나 정배열 초입 만든다. 재료는 다 알다시피 그거야. 전장 카메라야. 이러고 있는 모습. 그 다음 코미코도 오랜만에 움직였네요. 그쵸? 반도체 관련 이미지가 있는 종목이에요. 원익, QNC, 코미코 이런 애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여러 유수 회사들의 세정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소모품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요.
반도체 다운 사이클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업사이클이 들어서기 직전의 움직임, 지금은 뭐 엔비디아의 중간의 움직임, 이래저래. 하이닉스가 이렇게 급등을 해도 실적은 어차피 적자야. 이런 이미지를 이해를 하려면 반도체 사이클 공부は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반복이니까. 내가 이번에 이것들을 저 밑단에서 자리를 못 잡았더라도 이 주식시장에서 나가지 않은 이상 언젠가 무조건 경험을 또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다운과 업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최소한 책이라도 읽든지 최소한 산업 리포트라도 박박 긁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읽어보자. 다음에 무조건 쓴다. 그 다음 기판사업자 최근에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TLB 반도체 사이클 산하 뒷단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결론은 이것저것 다 움직였다. 6월 초에 제약바이오 아스코 행사가 또 있고 이래서 바이오도 몇몇 종목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개별적인 인적 분할 이슈가 OCI, 이수화학 같이 두 종목이 연달아 있어서 시장의 부각을 뭉쳐서 받는 것 같고요. 그 정도의 에너지네요. 정리하겠습니다. 5월 31일 월말이고요. 시장 에너지는 월 중순 이후에 뒤로 가서 반도체 에너지 강했다. 그 키워드는 엔비디아였고 그에 조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반도체 다운 사이클 걸려있는 반도체 주식도 많이 땡겨졌다. 근데 여전히 그냥 중장기적인 반도체 순환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 조용했던 2차전지도 살짝 움직였고 2차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세금을 잘 받아야 되는데 부채한도 협상 잘 마무리 끝까지 돼서 다시 한번 2차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단의 힘이 커지는지 대장주 체크해놓고 한번 추적해보자. 이 정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달 끝났고 6월달 내일부터 시작. 추세 변곡이라고 미리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데이터가 나오면 변곡이었구나 하면 된다.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5월달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가 또 며칠 쉬고 6월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지나간 거 깔끔하게, 그 다음에 올 거 화이팅 하면서 내일 시장 또 지켜보고 우리 유튜브에서 아니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매일매일 공부하는 쪽에서 만나면서 힘든 주식시장 같이 헤쳐나가 보시죠. 오늘 장마감 마지막 노래 부르면서 끝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